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베이퍼플라이와 알파플라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일단 큰 두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최고의 신발은 무엇일까 제 개인적으로 한번 뽑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전에 이제 러닝 유튜브를 하고 있고 잘은 못 뛰지만 그래도 꾸준히 뛰고 있고 굉장히 러닝에 좀 빠져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JTBC 마라톤 작년에 풀을 처음 뛰었고 올해 서울 마라톤 3시간 한 12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도쿄 마라톤 서브 3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리고 이 신발들은 이제 제가 내돈내산으로 다 구매를 했고요. 여기 보면 최근에 산 알파플라이 2 킵초게 에디션이죠. 굉장히 예쁘고 템포 넥스트도 샀었고 꽤나 잘 신었고 알파플라이 1도 신었는데 지금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베이퍼플라이 2부터 신었고요. 베이퍼플라이 2 두 켤레를 신었습니다. 지금도 이 신발은 좀 괜찮은 편인데 어쨌든 이 신발은 잘 신고 있고 그 전에 신던 베이퍼플라이 2는 갖다 버렸고요. 많이 신어가지고. 그리고 베이퍼플라이 3 이렇게 또 신고 있습니다. 러닝화가 굉장히 많고 여러모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디스클로저를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두 신발의 공통점 몇 가지만 짚어보면 두 신발 모두 나이키의 최상급 카본 러닝화이고 레이싱용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대회용으로 나왔다는 말이죠. 두 신발 모두 무게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려운데 베이퍼플라이가 좀 더 가볍고요. 오래 뛰었을 때는 사실 이 정도 무게 차이는 제 생각에는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구성인데 두 신발 모두 뛰어난 내구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시리즈를 좀 거쳐가면서 나이키에서도 내구성을 점점 좀 다져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구성이 조금씩은 더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은 납니다. 물론 베이퍼플라이 지우개 쿠션이다 이렇게 잘 갈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신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조금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간 또 미드풋을 좀 구사한다고 생각하면서 뛰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직까지도 많이 안 달았어요. 굉장히 많이 신었거든요. 지금 한 600, 700km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괜찮게 있습니다. 시리즈를 거치면서 또 바뀌어가고 있는 게 있는데 쿠션들이 다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부드러워지고 있어서 주맥스 쿠션의 변화라고 알려져 있죠. 각계 상세한 설명들은 제가 예전에 했던 각계 신발들의 리뷰에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공통점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차이점인데 우선 외형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죠. 에어포드를 달고 있는 알파플라이, 그렇지 않은 베이퍼플라이.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메인 체크 포인트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두 신발에서 각 신발들과 관련된 부상들이 있습니다. 러닝 주법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베이퍼플라이 2는 발목 부상으로 잘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이는 약간 적은 쿠션인데 반발력은 좀 좋아서 충격을 많이 흡수해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미드풋 사용자들에게 특히 발목 통증을 많이 안겨주어 왔습니다. 그에 반해 베이퍼플라이 3는 고질적으로 문제되던 그런 부상들을 저는 보진 못했고요. 근데 이제 알파플라이 2, 1 동시에 아주 많은 경우로 물집이 잡히는 분들이 있죠. 보통 이제 평발인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공주 마라톤에서 저도 동일하게 굉장히 심하게 느꼈습니다. 한 18km 때부터 물집이 좀 생겨가지고 아주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또 주목할 점은 저는 이제 다른 마라톤들에서는 혹은 제가 연습주를 할 때는 그런 느낌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물집이 생기고 안 생기고의 차이?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건데요. 알파플라이를 적응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발을 끄느냐 안 끄느냐 이 차이가 물집을 선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파를 신었는데 물집이 생긴다면 자신이 어떻게 뛰었는지 발을 끌진 않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평발인 사람들에게는 잘 안 맞는 신발인데 미드풋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집이 좀 덜 잡힐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신발 자체가 알파플라이는 미드풋을 한정해서만 좀 잘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베이퍼플라이는 발을 끌건 말건 좀 부상 부담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발바닥에서는.
두 번째로 용도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신발이 모두 레이싱화로 나왔지만 이른바 상세 용도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베이퍼플라이 자체가 착화감이 매우 편하고 그냥 신었을 때 아니면 걸을 때, 뛸 때 모두 발이 편합니다. 그 이유는 가피가 많이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또 많이 가볍기 때문인데요. 그에 반해서 알파플라이는 착화감은 엄청 편하지 않고 걸을 때는 또 약간 불안정한 느낌을 들죠. 그리고 베이퍼플라이보다는 무거운데 반발력은 진짜 좋습니다. 방금 언급됐던 특징들을 미루어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베이퍼플라이는 조금 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깅도 가능하고 단거리 스피드 훈련, 마라톤까지 모두 가능한 올라운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반면 알파플라이는 제 생각에는 하프나 풀까지 장거리 레이스에 딱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일 것 같은데요. 리드미컬하게 뛰는 페이스에서 장거리로 가게 되면 알파플라이가 그 반발력을 후반에도 더 많이 보상을 해주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되는 만큼 내가 발을 끌지 않고 잘 뛰는 그런 페이스로 쭉 끝까지 밀고 나가면은 알파플라이가 그 속도를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발력 차이는 확실히 제 생각에는 알파플라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제 생각에는 알파플라이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마라톤에는 진짜 최고인 것 같고, 근데 그냥 러닝 그 자체만 봤을 때, 제가 방금 말하는 마라톤이라 하면 풀코스 마라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러닝 자체, 뭐 조깅부터 시작해서 뭐 빠른 페이스의 훈련까지 이렇게만 본다면 베이퍼플라이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알파플라이는 장거리 그리고 풀코스 마라톤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베이퍼플라이는 조깅을 제외한 모든 러닝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회 때도 신은 적도 있고, 조금 장거리 훈련을 할 때 그냥 천천히 길게 뛸 때 이럴 때도 사용을 한 적이 있고,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알파플라이는 너무 예뻐서 신으면 기분이 진짜 좋아져요.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특히 킵초게 에디션 이거 진짜 예쁜 것 같고, 진짜 예쁩니다. 그래서 신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또 손이 가고, 베이퍼플라이보다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베이퍼플라이도 물론 디자인적으로 예쁘죠. 은글치 예쁩니다. 그래서 올 겨울은 알파플라이로 열심히 훈련을 하고 또 레이싱도 해볼 생각입니다. 뭐 훈련 자체는 이걸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1월이 되면 1월 4일인가? 1월 초에 알파플라이 3가 발매가 된다고 하죠.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 저는 이제 바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알파플라이 2까지도 적응을 완료한 것 같기 때문에 알파플라이 3도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알파플라이, 베이퍼플라이 뭐가 더 나은가요? 여러분들 생각도 코멘트 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